예, 그럼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오늘 남아있는 장관 후보자, 즉 국토부 장관 그리고 문체부 장관에 대해서 이제 지명을 했습니다. 국토부 우리 PD님 좀 띄워주시죠. 문체부 네이버. 장관 후보자로 최희영,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 후보자로 현직 의원이죠. 전북의 김윤덕 의원을 지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좀 이해하기 힘들고 많은 분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문체부 장관 후보자 최희영인데, 이 최희영 씨가 지금은 회사 이제 이름이 뭐냐면은 지금 이제 기업의 대표로 노을 유니버스 대표. 예, 노을 유니버스 예. 대표인데, 이분이 네이버 또 대표를 했습니다. 네이버 그렇죠? 대표. 네. 네이버 대표. 자, 그런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 우리 구시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네이버 출신이 몇 명 있습니까? 첫 번째, AI 수석으로 하정우 수석이 임명이 됐습니다. 하정우 수석 임명될 때만 하더라도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야, 뭔가 좀 AI를 제대로 하려고 하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저도 가졌습니다. 저도 뭐 개인적으로 하정우 수석을 잘하니까. 자, 그런데 두 번째로 중기벤처부의 장관 후보자로 한성숙, 지금 네이버 고문, 그리고 대표를 오래 했죠. 네이버 대표를 오래 했던 한성숙 고문을 임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다, 왜 이랬나 하면서 제가 비판하기를, 이 포털이라든지 이런 문제,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에 또 성남 FC 후원을 또 네이버에 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때문에 좀 네이버와 유착이 좀 심하다, 이렇게 비판을 한 적도 있었는데, 그런데 문체부 장관 또 지명을 네이버 대표 출신으로 했어요. 아니, 벌써 3명이네요. 3명이죠. 이 장관 두 명. 수석도 장관이죠, 사실은. 그렇죠, 장관급이죠. 예, 네, 그러니까 장관급 장관이지만. 3명이나 특정 기업 출신을 임명한 적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네이버에 대한 어떤 특별한 어떤 유착을 스스로 지금 이제 이재명 정권에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왜 그러면 이렇게 네이버가 가냐?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포탈인 것 같습니다. 포탈. 그렇죠. 예, 포탈 가운데 제일 크죠. 여러 이제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사실 의석수에는 이미 정해졌습니다. 4년 동안 의석수는 변하지 않죠. 우리가 170석이고 저거는 170석이 넘는 의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석에서는 밀리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는 여론은 이길 수 있습니다. 여론 전쟁에서는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민주당에서는요, 혹시나 국민의힘이 단일 대우를 맞춰서 이제 열심히 잘 싸워서 여론이 바뀌면 어떡하나, 그거를 걱정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여론이 영원히 바뀌지 않도록 한번 틀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면서 네이버 출신들을 정부에 입각을 시켜가지고 그분들을 지렛대 삼아서 네이버와 소통을 해서 여론을 좀 조작하려고 한 거 아니냐, 아니면 여론을 왜곡하거나 아니면 여론을 제대로 반영이 안 되도록 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맥락 속에서 또 나온 얘기가, 그래서 국적 표시하는 거를 이번 이재명 정권에서도 이게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늘 나온 얘기가, 네이버에서 왜 국적 표시를 하지 않느냐, 중국에서 들어온 그 우마오당이라고 그러죠. 이제 우마오당 우마오당 이제 조직원들이 대량으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선거 관련된 거라든가 또는 민주당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여론을 가짜로 만들어서 수로 밀어붙여 가지고 왜곡을 시켜 왔는데,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국적 표시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입법도 많이 있었고,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이제 그런 이제 여론 왜곡, 중국에서 들어왔을 때 그런 여론 왜곡의 어떤 틀을 보장해주고, 거기서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하려고 그러면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막아주기 위해서 네이버를 정부에 입각시킨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이유, 저는 두 번째도 상당히 크다 봐요. 청구서 아닐까 싶습니다. 청구서. 네이버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내미는 청구서. 자, 이재명 대통령이 언제부터 이제 정치를 시작했죠? 성남시장 시절 아닙니까? 네. 성남시장 시절에 네이버가 성남에 제2의 사옥을 이제 지었었죠. 그렇죠. 지으려고 했었죠. 자, 그때 40억을 성남 FC에 줬다는 얘기했습니다. 자, 근데 줬다는 얘기 그 재판 줬습니다. 기소가 됐습니다. 줬죠. 네네. 줬는데 그게 대가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성남 FC에 이제 통해서 40을 받는 조건으로 제2의 네이버 사옥,
그 용적률을 올려준 거예요. 원래는 용적률 올려주고 또 그렇죠. 출입구를 고속도로로 그렇죠. 해주고 예, 뭐 두 그런 가지가 어떤 이야기입니다. 핵심인데 네. 용적률을 670%였는데 913%로 올리고요. 원래 출입구를 원래는 고속도로 방향 아니었는데 고속도로 방향으로 내 가지고 고속도로에서 들어올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게 해가지고요. 뭐 예를 들면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고속도로 타면 금방 출퇴근 쉽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게 이동은 편의성을 특혜를 주는 그런 이제 인허가를 해줬다. 그런데 이게 수사를 들어갑니다. 그때 네이버가 압수수색을 무려 20번이나 압수수색을 받습니다. 그때 네이버가 어쨌든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잘 버텨준 거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미안함이 있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네이버가 너네가 대통령 됐으니까 우리가 입 다물고 버텨준 덕분 아니겠느냐? 우리가 법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재판을 지연시켜준 덕분 아니겠느냐?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청구서를 내밀었는데 이걸 안 받아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야, 양심선을 하면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핵심 관계자 3명을 입각시키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충분히 추측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 강대규 변호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네이버에 직접 주지 않고, 그러니까 네이버가 직접 성남 FC에 주지 않고 주빌리 은행에 주고 주빌리가 거기서 커미션으로 1억을 띄고 나머지를 다 이제 39억이죠. 예, 그 성남 FC에 주는 형식으로 했었습니다. 자, 저는 이 포탈 이 기능이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미친 영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우리가 뭐부터 큽니까? 이 휴대폰부터 만지면서 이 포탈을 보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하루에 어떤 일이 일어났든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포탈은 언론의 갑 중의 갑입니다. 네네. 포탈에 소위 말해서 CP사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바라볼 수 있는 자동적으로 뜨는 언론사를 컨텐츠 프로바이더. CP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일일이 이제 검색을 해서 또 들어가는 스탠드형 그 언론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CP사에 들어가는 그 자체가 언론사로서 거의 생사 여탈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이 좌우를 봤을 때는 이 네이버 포탈 CP사에 있는 어떤 것 중에 좌측이 월등히 많아요. 예를 들면 생각해 보십시오. 뉴스타파라든지 미디어 오늘이라든지 정말 얼마나 작은 인터넷 언론이고 또 가짜 뉴스를 예를 들면 뉴스타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난 2022년 3월 9일 대선 3일 전에 또 조우영 커피라든지 이런 가짜 뉴스를 막 했으니까 네네네. 그것 때문에 김만배 또 시장님도 또 이제 기소가 또 됐지 않습니까?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떤 좌파 인터넷 매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뉴스타파가 영향력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이버 포탈 기능이 절대적으로 좀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이재명 정권에서 이렇게 네이버 출신들을 중용하는 게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특정 기업과 유착이 된다고 하면 그것은 국가적으로는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사청문회 때 이 부분을 굉장히 송곳처럼 아주 날카롭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사청문회 때 파고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최희영 이제 네이버에 이제 대표를 했었죠. 그분이 어떤 위치에 있었냐, 그러니까 상황이죠. 시즌이 어떤 시즌에 있었느냐. 그러니까 성남시가 성남시와 이제 그 인허가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39억 원을 아까 행복 마을인가요?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39억 원을 넘겨줬었는데 주빌리은행 공익 법인이 있습니다. 네, 그 행복 마을인가 하여튼 거기 통해서 갔는데 그때 당시 의사 결정 과정에 있었느냐 이제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되는 거고요. 압수수색 당했을 때 어떤 이제 행동을 했었느냐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될 거고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과연 정당한 어떤 그 역량을 가지고 어떤 주무부처 장관으로 지명된 건지 아니면 보은성 청구 요구서를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임명된 건지 이 부분을 반드시 따져가지고 국민들에게 소상히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김윤덕 의원까지 이렇게 임명됐으니까 이게 참 이번에 이재명 정권의 장관 인사를 보면 사실상 뭐 내각 책임제나 다름없을 정도로 그렇네요. 뭐 현역 정치인들 그다음 전직까지 합치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과연 이 정치인들이 물론 뭐 정치인이 다 뭐 제가 역량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제 업무에 있어서 어떤 전문성도 없고 특히
정치적 어떤 중립성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굉장히 많다. 특히 행잡을 맡고 있는 윤호중 장관이라든지 법무부의 또 이제 정성호 장관이라든지 이런 어떤 파트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어떻게 보면 편향성을 할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 때도 이상민 행자부 장관에 대해서 민주당 뭐라 그랬습니까? 이상민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주 절친한 후배이기 때문에 정치적 편향성이 있고 중립성이 없다고 막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지금 이 사람들은 민주당 현역 의원들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현역 의원들을 지나치게 많이 해서 정치적 어떤 중립성을 해치는 이런 어떤 인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예전에 볼 수 없었던 아주 정치 편향적인 그런 어떤 인사다. 그렇게 다시 한번 좀 비판을 하겠습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